프로그램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2080포인트에 대한 슈팅 나온 이후에 음봉마감한 하루였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61선 부근에서 거진 3년 만에 거래량이 최다 거래량으로 터진 모습이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 시장은 좀 조정받아가지고 11% 정도 하락해서 그나마 21선을 좀 지지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 불현듯 예전에 제일모직 상장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모직으로 자금이 1차적으로 대거 쏠리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이 수급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에서 소외되는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과 관련된 이슈 재료들로 수급이 모이다 보니까 그 외의 업종들이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외적인 가장 큰 이슈죠.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갈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전에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지수 상승 밴드 208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은 보자. 결국 이제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쎄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일단 조금 더 확인 작업을 좀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자, 역시나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증권주들 일부 상승폭에 둔화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결국 현재 시장 재료가 있는 종목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치고 가는 모습들, 재료가 없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 움직임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체크 포인트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가다가 움직임이 둔화하시는 종목들 많이 상담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자,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금요일 저녁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073번님 SK네트워크 7,600원에 비중 40%. 오늘 100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해가지고 7,55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신해변세점 입찰인 7월 10일경에 연락이 한번 온 걸로 제가 종목 상담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면 전저점인 7,500원이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은 4월 중순부터 신해변세점 입찰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9,600원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찰 탈락이 됐으면 다시 한번 저점 4월 달 가격으로 다시 귀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재료가 소멸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증가됐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기회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이 SK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가지고 한 18% 정도 감소될 거라고 수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건 주봉상으로 보건 7,500원대에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딱 이 60일선이 되겠네요. 60일선이 되는 8,100원 라인은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 밴드 설정하시고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8613번님 웹젠 39,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웹젠 최근에 이제 뮤에 대한 어떤 그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인해서 주가 상승폭 일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자, 최근에 게임주들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NHN 엔터 그리고 게임빌 컴퓨터스 이런 종목들과 함께 동반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그런 종목들의 특징적인 흐름이 뭐였냐면은 거의 대부분 바닥권에서 움직였다는 종목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권에 움직이는 모습들. 자, 하지만 웹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의 연속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 종목 작년부터 그러니까 6,900원대부터 지금 4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던 연속성을 갖고 이미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단은 39,000원이세요. 매수가 39,000원이신데, 자, 이 종목이 그동안에 121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주가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61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61선 이탈한 상황으로 일단은 121선까지 하락이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락적인 밴드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21선을, 지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홀딩 가점. 자, 그 가격권 33,000원 부분이 되겠죠? 그 가격권 유지되는 한은 홀딩 가점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종목 4만원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조금 더 저렴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8775번님, 태양금속 2,570원의 비중 50%.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6월 중순만 해도 1,200원, 1,500원이었던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해가지고 3,350원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3,350원이 고점인 상황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다만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을 한 50% 정도 받고 있는 2,000원대까지 1,800원까지 조금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왔네요. 5.5% 정도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5일선 붙여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2,500원이라고 하면 만약 손절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아까운 단가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홀딩하시게 되면 이 종목은 제 판단으로는 2,6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9341번님, CTC 바이오 35,000원에 비중 8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비중 80%시고, 매수가가 35,000원대시면은 작년이 아니죠. 2013년도에 매수하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들, 일단 어느 정도 기다렸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결실을 좀 맺어야겠죠? 자, 최근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일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들 남아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일단은, 5일선이 유지가 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5주봉선을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조금은 변동성은 심해질 구간입니다. 자, 그만큼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은 유의를 하시면서 현재 구간 아직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오랫동안 좀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3만원대가 왔을 때 그때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연락 주셔갖고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422번님, AJ 렌트가 13,900원의 비중 25%. 현재가 14,750원이고요. 일단은 한 5% 정도 수익 구간이신 거 수익을 좀 축하드리는 것 같고, AJ 렌트카 같은 경우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죠. 3천억 정도 되는데 전형적으로 자산이 많은 기업, 자동차값만 한 3,500억 정도 되니까 자산 가치보다 현재 시총 자체가 좀 작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자산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8,000원 대비해가지고 왜 하락을 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간단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이 400억대를 항상 기록하고 있죠. 470, 445, 437, 그리고 당사 같은 경우 올해도 당사에서 제시한 게 489니까 비슷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전저점이 되겠네요. 전저점이 13,000원대 바닥을 다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은 현재 가파른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3,400원, 13,000원대 바닥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면 61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자체 좋고 살아난다고 하면 61선 조정 받은 후에 2차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목표가 자체를 61선 근방인 15,000원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정 나와가지고 14,000원 오면 다시 재매수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다시 낮춰가지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199
구공모님, 네페스 8,600원에 비중 2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네페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그런 어떤 중국 공장에 대한 어떤 양상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장슈 네페스라는 어떤 그런 법인, 중국 법인에 설립을 하면서 중국 진출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 작용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아직까지 실적적인 모멘텀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의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들 6,600원대를 일단 지지하게 되면서 전저점 5,580원대에 쌍바닥 나온 이유가 되겠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 자, 현재가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9,190원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손실 구간으로 지금 한 30% 손실 구간에 좀 들어오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려는 것 패턴이 나오려면은 상단 이평선들을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기간들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전저점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전저점 유지되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평균 단가를 그때 한번 낮춰야 되는지 한번 체크포인트 지워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096번님 성창 오토텍 4,000원에 비중 40%. 최근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네요. 한 30% 정도, 20% 정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3,000원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3,000원대 라인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좀 다중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니까 그나마 좀 양호한 패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근데 결론부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10억, 전년 대비해가지고 80% 감소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게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되고 있으니까 3분기라도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심이 살아난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점 3,100원, 3,200원대 라인으로 지금 반등 나와가지고 3,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조금 기간 조정을 더 거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전형적인 200일선 라인이 되겠네요. 3,800원까지는 2차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915번님 일경산업개발 2,500원에 비중 7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대표이사 지분 취득에 대한 어떤 이슈들,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모멘텀들로 인한 주가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인위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 상한가도 나왔었고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모습들. 자,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 자칫 잘못 잡았다가는 상투에 어느 정도 물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유의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2,500원대세요. 역시나 어느 정도 고가에 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구간 61선 이탈된 상황이죠. 자, 61선 이탈된 상황에서 지금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고가적인 부분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3,830원에 거래량이 급증했던 그런 부분들. 자, 역시나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61선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 12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밴드를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755원. 그러니까 전저점이 지금 1,755원이고 그 또 저점이 1,690원. 그 지점으로 오면은 쓰리바닥 구간으로, 단기 쓰리바닥 구간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400원에서 500원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저 파미셀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매입 단가는 5,650원이고요. 5,650원이요? 네. 네. 그리고 비중은 50%인데 네. 저번에 제약바이오 쪽이 한창 급등할 때 가지고 네. 있다가 재매수해서 물렸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네. 쭉 빠져가지고 네.
지금 걱정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4,000원대에 한번 상담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그때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렸냐면 네.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제가 파미셀을 계좌에 5% 정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저는 한 2, 3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가지고 뭐 20, 30% 뭐 지금 뭐 네.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 나간 미 넥타의 혈우병 치료 신약 임상 완료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분명히.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도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언제 어떻게 성공할지 임상이 솔직히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심리를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면서는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제가 만약에 파미셀 갖고 이 종목을 5%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아예 계좌 한 3년간 안 열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장기적인 투자인 거고요. 네네.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저번에 상담을 할 때 제가 목표 단가를 딱 6,000원을 잡아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때 보시면 2012년도 말에 6,000원대부터 하락이 한번 나왔던 과거의 지지 라인이 한번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봉상으로 다시 긁어보면 최근에 상승이 한번 나왔던 이게 언제죠? 7월 6일 뭐 이때 고점이 딱 5,930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5,850원, 6,000원 네. 근처까지 갖고 맞고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6,000원이 딱 맥점이란 얘기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6,000원이 나오면 6,000원 시세를 한번 주면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오늘 좀 제약바이오를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 안 받은 종목도 있긴 한데 네. 뭐 혈우병 치료 신약 임상 2, 3 상상 완료됐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3,650원이면 지금 뭐 1,400원 정도니까 한 40% 정도 수익 구간이겠네요. 네네. 근데 40%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네네. 5,000원 후반대 있죠. 네. 그러니까 6,000원이 한번 오면 다시 6,000원을 터치를 못하고 5,900원, 800원, 뭐 700원, 900원 이거 왔다 갔다 계속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선 오면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다 하면 비중 한 40%는 매도하시고 한 네. 10%만 뭐 한 2, 3년 묶어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전고점 터치했다 빠져가지고 그럼 다시 전고점 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그거에 맞춰갖고 매매를 좀 해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차바이오텍, 예? 차바이오텍, 아, 차바이오텍이요? 예, 네. 16,500원에 15%입니다. 16,500원에 15%. 15%요? 예, 차바이오텍 언제 매수하시게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요? 예, 이 빠질 때, 그리사드로 빠질 때, 아, 그러셨어요? 예,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 혹시 상담하시는 거 못 들어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요. 예, 차바이오텍 지난번에 한번 상담 드릴 때 18,000원에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 보자라고 1차적으로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차바이오텍이 그동안에 직전 고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19,600원인가 거의 19,000원대예요. 그죠? 예, 19,000원대인데 이 종목이 18,000원대만 돌파하게 되면 거래량 계속적으로 터졌었어요. 18,000원, 이번에도 19,000원대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상승 시 거래량이 터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중요한 것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기관들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좀 되고 있지만은 18,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무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8,000원, 19,000원까지 상승을 했더라도 그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고 음봉 마감하거나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상승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양봉 마감이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5주봉선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면 21선 유지가 되고 있죠.
오늘 만약에 이 차바이오텍이 투매가 나왔다면 21선을 깼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21선은 정확하게 지금 1점 몇 % 차이로 유지를 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매매 매매 동향을 보니까 역시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온 사모펀드나 금융투자자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16,500원대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자, 일단 상승 시에 19,000원대 정도에서는 일단은 반절 정도는 좀 정리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 해서 정고점 19,750원대 한번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은 20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손절은 20일. 예. 손절은 21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1선 깬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의 변동성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부분들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성 장투야.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420원에 네. 15% 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열흘 정도 됐어요. 예. 하고 네.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흐름 굉장히 좋고요. 결국은 하반기에 IPO 활성화돼가지고 정부 지원 정책 받아가지고 상투사들이 많이 주가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캔들 굉장히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만 주봉상으로는 5일선 맞고 떨어지는 패턴 보이는데 5일선에 바짝 붙이려는 강한 힘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죽이면서 가격 조정 받으면서 주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다 좋습니다. 1차적으로 이 종목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차 목표가를 한 2,600원 정도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하락 패턴 나오기 종가가 딱 2,600원이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지없이 21선 거래량 꼭지점이 딱 2,600원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종가가 2,460원이면 이런 종목은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좀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2,600원이면 지금으로 한 140원이니까 7% 8%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600원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2,600원에도 매도하기 좀 아까운 종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00원이 왔을 때 돌발 악재라던가 수급이나 재료들이나 방향성이나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고 하면 매도를 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2,600원 왔을 때 혼자 매도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2,600원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예. 이 손절은 어떻게, 얼마나 손절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손절은 네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 취할게요. 예. 만약에 2,600원 되면은 그래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스온이요. 코스온이요? 네네. 예, 그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4,700원에 비중 70%요. 34,700원에 비중 70%요. 비중 70%요? 네네. 그래도 지금 많이 손실 구간은 아니세요, 그죠? 네네.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근데 계속 팔아서 기관도 팔고 그래서 예?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에서 손절매를 하고 예.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요. 아, 그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 자, 최근에 제가 네. 우리 저희 종목 투캅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나요? 보는데 저번에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네.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61선 이탈되는지 봐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 기억나요. 근데 그죠? 살 때는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역시나 61선 이탈하니까 바로 4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꽂아버렸죠, 그죠? 네네. 자, 중요한 것은 다행히 지금 매수가 금방입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에 많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네. 자, 제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섹터와 화장품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상승 대비 많이 하락이 안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내려오고 다시 또 가고 그랬으니까. 자, 이 종목이 1월 달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42,000원까지 상승했는데 하락폭이 좀 크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오늘 5%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2%로 끌어올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무조건적인 급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급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됩니다. 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주봉 차트. 제가 조금은 어떤 그 단기성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맥점 구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다음 주에 33,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3,000원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량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시는 방법, 그러니까 손절가를 33,000원으로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많이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33,000원을 왔었죠. 그렇죠? 네. 이 구간이니까 맥점입니다. 근데 맥점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끌어올렸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음봉이 나왔나라고 해서 봤더니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정상인 겁니다. 자, 정상인데 거꾸로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럼 주가 하락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걱정이 되시니까 일단은 지금 매수가 34,700원이세요. 일단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위에서는 일단 슈팅 나오면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릴게요. 걱정이 돼서 하는 거고, 놔둬도 괜찮은 종목인데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예. 놔둬도 괜찮은 종목인 것은 분명 사실이고,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상방과 하방이 지금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추세 상승의 연속성상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는 하지만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35,000원권 이상권에서는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권에서는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G 상가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6,500원에 20%요? 최근에 사셨나요? 최근에? 예. 일봉상 120선 이탈됐는데 뭐 강력하게 사셨나요? 예. 저번에 3월, 4월 이때 상승 나오기 직전이었죠. 상승 나올 직전 3월, 4월 이때 조금 지지했던 라인이 36,000원 라인이라 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량이랑 캔들보다는 이평선이 더 우선지표이기 때문에 우선지표를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뭐 보면 여지없이 121선이 좀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 200일선을 만나러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200일선은 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예,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볼린저 하단 터치하면서 조금 그나마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주 초에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200일선 근처가 딱 되겠네요. 뭐 33,000원, 33,600원, 4,000원, 4,200원 이 사이에 캔들 한 두세 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지만 37,000원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를 잡아야 38,000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뭐 약간 이 종목이 33,000원대 언저리에서 뭐 머문다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LG상사 같은 경우는 기업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 3년 정도에는 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4분기 연속 뭐 매출 성장세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000원 뭐 근처 온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1차 목표가로 37,000원 타겟 잡으시고 움직이시고요. 37,000원 왔는데 매매 못 하시겠다 걱정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은 33,000원을 깨면은 33,000원 깨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어떻게 된대요? 33,000원을 깨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걸 진짜 추가 매고 하고 싶다 그러면요. 32,500원 있죠. 32,500원. 요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한 10%만 더 하세요. 예, 그냥 33,000원 받자고 갖고 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한 500원 정도, 한 1% 정도, 2% 정도 더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더 뻗어지진 않을 것 같죠?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33,000원은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물량만 뭐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노면스예. 루멘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530원. 6,530원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0%. 70%요? 70%. 많이 좀 싫으셨어요? 그죠? 예. 예. 지금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예. 그래, 어떻게 좀 회복이 좀 안 될까 싶어갖고요. 아, 회복이 안 될까 싶어서요? 예. 지금 많이 걱정이 되시죠? 예. 자,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서울반도체 혹시 아시나요? 예. 자, 서울반도체가, 어제 혹시 급등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서울반도체가, 예, 서울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니까는 이 누멘스가 조금 따라오대요. 아, 그랬어요? 예. 자, 일단 어제 한 9% 정도 서울반도체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대량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진 모습이었는데, 자, 루멘스를 딱 보니까는 어제 한 2%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서울반도체가 9% 올라왔는데, 루멘스가 2%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졌어요. 상당히 조금은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중바닥이 돼 있죠. 4,300원대, 4,200원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바닥권의 모습에서의 차트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거 수급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매수세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직 지금 서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루멘스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일단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적에 충분히 6,000원대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파도가 굉장히 좀 심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를 좀 정해드릴게요. 한 5,000원대 있죠? 5,000원대 부근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981번님, 삼성물산 54,000원에 비중 30%. 54,000원이면 뭐 5월달, 이번에 뭐 상승하기 전에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뭐 뉴스 터지기 전에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을 굉장히 높은 단가, 8만원 넘어서까지 수익 실현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을 안 하시고 오늘 7% 많이 7,000원 정도 하락한 10%를 좀 급락을 몸으로 맞으셨는데,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KCC도 그렇고요. KCC 오늘 2% 정도 급락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제일모직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제일모직도 7% 하락한 상황. 일성신약 같은 경우도 8.66%로 하락하는 상황.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LDC 제시한 10만 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8만 원대 매도 안 하시고 버텼다고 하면 조금 어리석은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67,500원 근처까지 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밴드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02번님, 깨끗한 나라 6,040원에 비중 4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9%까지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 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지금 터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61선까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가 6,040원이세요. 6,040원이시면은 어느 정도 다행히 아직 매수가 근방에서는 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자 추세는 아직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되돌림 파동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음 달이 사실상은 어떤 그런 상승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상승이 나올 때, 10,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지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군들,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갖고,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 6,040원대시니까는,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 7,400원 정도까지는 홀딩 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935번님, 현대건설 42,950원에 비중 15%.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4만원 미만이죠. 39,000원 이 라인에서 제가 방송 최초로 유일하게 현대건설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를 목표가를 46,000원을 잡아드렸는데, 7월 15일 날 고가 45,500원까지 한 500원 정도 좀 못 미치는 선에서 쭉 밀려가지고 지금 41,500원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란 핵 협상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수혜를 볼 업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건설사 모두 과거 한 35조 정도 수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뒷받침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건설업 탑 원으로 현대건설을 뽑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여지없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고 해야지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바닥 다지면서 상승 패턴 좀 그리려는 추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목표가로 1차적인 목표가 45,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45,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신 후에 매매하시는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6413번님 LG생명과학 72만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입니다. 자, LG생활건강, 어느 정도, 상승폭 95만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현재 계단식 하락이 조금은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어느 정도 67만원대까지, 현재 단기 쌍바닥 구간에 진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저점 67만원대, 그리고 이번 직전 저점 68만원대까지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121선 근처까지 온 상황인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 이평선들, 그러니까 61선이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탈하게 되니까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역시나 하락이 급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자, 61선 이탈된 모습이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 80만 7천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역시나 61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해서 61선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저항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느 정도 시간은 오래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점. 하지만 이 종목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 관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충분히 지금 72만원대지 아직까지는 매수 윗가격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물량 확보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78만원대 상단 밴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108번님 롯데손해보험 2,660원에 비중 30%. 현재가 2,860원이고요. 한 2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8%, 9% 정도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종목 성적 굉장히 잘 하셨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2,400원 바닥으로 바닥 조금씩 올리면서 주가 올리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바닥 다져가면서 우상향한 패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하고 오늘 201선, 121선 맞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매도하고 나오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무난하게 3,000원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원을 타겟으로 잡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86번님 오스템 임플란트 59,000원에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틀니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어떤 그런 중국 이슈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계속적으로 61선 지금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61선까지 내려왔지만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 자, 그만큼 단기성 손바뀜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들이 다 이런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21선 위에까지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 자, 최근에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어느 정도 이런 패턴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매수가가 이제 59,000원대시니까는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구간, 일단 한 주를 마감한 주봉 차트 양봉 모습으로 좀 마감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5주봉선,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서도 5일선이 중요하듯이 주봉 차트에서도 5주봉선이 그 한 주의 어떤 단기 지지 라인을 표현하는 그런 그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5주봉선이 현재 이탈된 상황입니다. 자, 해서 65,000원대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너무 장기성으로 보실 거 아니시라면은 일단은 상승 시에 일단은 차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한번 6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한번 재매수하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한진해운. 네, 8,830원에 20%. 오늘 5,250원이네요. 예. 예, 고점에 최근에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한 2월 달이지 싶은데, 그때가요. 2월 달에 딱 고점에 매수를 좀 하셨네요. 전형적으로 차트가 보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상승했다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과거 4만원대부터 쭉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지없이 2015년도에 121선 돌파를 해가지고 200일선 근처 갔다가 맞고 떨어져 버리고 다시 5일선 근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져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4,700원이 딱 저점라인이긴 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빠져가지고 전저점인 5,500원도 현재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허물허물 좀 기면서 아래로 좀 더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보다는 하방으로 한 10% 정도, 작게는 한 5% 정도는 하방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시기에는 이미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으신 것 같으니까 4,700원 올 때까지 좀 버티셨다가 그때 조금 물 타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맞춰갖고 매매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LNS요. 삼성 LNS.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고요. 네. 12만 원요. 12만 원요. 12만 원이요? 네네. 고가에 사셨어요? 예.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괜찮다고 해서 너무,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 연도 초반, 그러니까 1월 달까지만 해도 3만 원이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12만 원대 사신 거면은 거의 400% 상승한 상황에서 사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300% 올랐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테마에 탑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부터는 어떤 바닥권에서 계속 꾸준히 들고 가셔야지 상승 구간에서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점 일단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에 맞게 지금 주가 어떤 하락폭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61선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종목 61선 이탈되니까 급락이 나왔어요, 한번.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지지가 됐던 61선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지금 7%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3.8%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자, 근데 다음 주에 반드시 이 종목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드시 되돌림 파동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헌데 다음 주에 되돌림 파동이 나와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방으로 커질 것 같지는 않고 하방으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 매도.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장기로 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비중 20%에서 10% 정도는 비중 축소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너무 이 종목 걱정이 지금 많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좀 꼭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있죠?
예, 예. 화요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한 95,000원대, 그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반절 정도는 정리하신 전략 좀 말씀드려보고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중앙백신하고요, 비중은 30%요. 예, TV 소리 좀 꺼주실래요? 네네. 네네네. 지금 현재가 18,900원이잖아요. 네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좀 전에 매수하셨구나. 네. 최근 보면 6월에 가파르게 메르스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15,000원대부터 24,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이슈가 사라지니까 주가가 제자리 오잖아요. 이런 패턴이 왜 나타나냐면 결국은 재무제표 이런 게 다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작년에 회사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55억인데 올해 당사에서 제시한 매출이 51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나는 장사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그렇다 보면 결국은 재료성 매매인 건데 재료가 소멸됐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제자리 오죠. 그래가지고 제자리가 온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동물 백신 관련돼가지고 중앙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양론 쪽으로 매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으로 놓고 보건 월봉상으로 놓고 보건 전형적으로 19,500원대에는 조금 맞고 떨어지려는 패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19,500원이요? 네, 네네. 현재가가 18,900원이고 매입 단가가 18,700원이잖아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한 2만 원 근처만 온다고 하면 과거에 상한가 가가지고 24,000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메르스 다시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한 2만 원 타겟으로 해가지고 매매하시는 매매 전략 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그거 맞춰서 해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도 매도 시점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화이팅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사이버결제요. 한국사이버결제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3,000원에 예. 30%요. 30%요? 예. 언제 매수하신 거죠? 오늘이요. 어제. 오늘이요, 오늘.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 오늘 그러니까 상승할 때 따라잡으신 거세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예.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종목 투값스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근데 한국사이버결제가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어느 정도 매집 과정을 거쳐서 거래량이 급증했던 부분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 47,000원대가 돌파를 하는 동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2015년도 최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굉장히 쏟아져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역시나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 어느 정도 밀린 모습이죠. 자,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43,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아직까지는 큰 손실은 없으신 상황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다음 주에도 역시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요? 예, 변동성은 커질 것 같은데, 자, 제가 봤을 적에 이 종목 다시 한번 4만원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4만원대 중반까지 다시 한번 밀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41,000원 정도, 41,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릴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종목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보통 추세상, 7,000원대부터 지금 이 종목 47,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요런 종목군들은 한 번에 다 매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들이 쌍봉과 쓰리봉 구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어떤 그런 상승 구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어느 정도 윗꼬리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변동성은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단기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단기성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시니까 수익 구간으로 들어올 때 바로 수익 챙기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로 팔아라 이거죠? 바로 상승 시에 파진 마시고요. 한 44,500원 정도 있죠? 예, 예. 한 그 정도로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빠르게 좀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참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들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꿋꿋이 방향성을 지키는 그런 종목이야말로 하반기 큰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자,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런 종목군들, 저희 종목 투캅스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매일 오전 8시 40분에는 상한가 팩토리와 함께, 자, 오후에는 종목 투캅스로 주식시장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